여러분, 우리 경제가 지금 연말연시 특수를 누려도 시원찮은데 자칫 잘못하면 삼중 충격이 덮친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의 어떤 창궐이 우리 경제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셉니다. 1차 대유행에 비해서도 2차 대유행에 비해서도 3차 대유행은요, 두 개를 합친 것만큼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우려감도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가 올스톱 위기에 빠지고 결국 총체적인 위기를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팽배해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삼중 충격까지 한꺼번에 닥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까지 지금 들고 있습니다. 2019년에 어려웠던 그 경제 위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정책을 바꾸지 않았거든요.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일중 충격이에요. 이중 충격은 코로나19가 이제는 대창궐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3차 대유행은 그야말로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이중 충격입니다. 여기에다가 금융에 대한, 실물에 대한 괴리, 이게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해서 자산 인플레이션이 자칫 거품으로 이어질까 모른다는 자산 인플레이션이 삼중 충격입니다. 이 세 개가 동시에 지금 닥친다면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3월, 4월, 5월, 내년 봄에 경제가 대붕괴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지금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공공부채도 늘어나고요, 기업부채도 늘어나고, 여기에다가 가계부채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경제 주체들이 가계, 기업, 정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가 다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부채가 늘어나면 결국 언젠가는 결국 뻥 하고 터질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게 빠르면 어떤 이들은 내년 2월, 3월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내년 봄이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여러분, 기획재정부나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우리 경제가 1년 전에 비해서 후퇴하고 있어요. 후퇴. 이게 더 큰 일이에요. 경제가 1년 전에 비해서 후퇴하고 있다, 이 말은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썸썸이나 규모, 이런 건 다 커졌어요. 국가 예산도 굉장히 커졌잖아요. 게다가 퍼주기 예산도 굉장히 커졌죠. 그런데 GDP가 쪼그라들어요. GDP가. 국내 총생산이 쪼그라들어요. 국내 총생산은 쪼그라지는데 그야말로 소비는 계속 늘어난다, 예산은 늘어난다,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자칫 잘못하면 큰 충격파를 안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0년 2분기에 국내 총생산이 448조 2천억 원입니다. 3분기에도 457조 8천억 원이에요. 1분기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야기할 만큼 462조 8천억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GDP는 여러분 계속 성장하는 추세가 돼야 돼요. 성장하는 추세가. GDP가 꼬그라진다는 것은요, 경제 규모가 꼬그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우상향 곡선은. 국내 총생산, 생산이 계속 늘어야죠. 그래야지 기업의 성장률이 올라가고 가계의 소득이 올라가고 국가의 부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꼬꾸라지고 있어요. 완전 꼬꾸라지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그렇지만 특히 2020년 들어와서는 이게 난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4분기도 지금 이대로 가면 3분기 정도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457조 8천억 원 이 정도 근처에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된다? 경제 규모가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경제 규모가. 무슨 소리 하느냐. 반도체 수출이 난리 나고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다는데 무슨 경제 규모가 쪼그라든다느냐. 실제로 경제 규모는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수출도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강할 뿐이에요. 잘 나가는 수출업종은 잘 나가요. 못 나가는 수출업종은 폭망하고 있어요. 국내 기업의 대면 서비스 업종 완전히 폭망하듯이 마찬가지로 수출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면 서비스 업종이 완전히 망하면 비대면 서비스는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요. 소비를 보면 얼마나 우리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어가는지를 그냥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0년 들어와서 1, 2, 3, 4분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짐작해 놓은 전망치 보세요. 이게 한국은행에서 전망한 겁니다. 2020년 1분기에 마이너스 4.8입니다. 2분기에 마이너스 4.0이에요. 3분기에 마이너스 4.5입니다. 지금 현재 전망하기는 4분기가 마이너스 4.3이거든요. 이것은요 코로나19가 이만큼 창궐 하기 전에 전망한 겁니다. 이대로 가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올해 전체가 얼마로 봤습니다. 4.3% 떨어질 거다 이렇게 봤지만 12월 달에 지금 얼마나 떨어질지 짐작을 못할 정도예요. 소비가 이만큼 쪼그라든다. 한국은행이 전망하기는 17%의 소비 감소가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경제 규모는 점점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경제 규모는. 소비가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드는 만큼 쪼그라들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 대면 서비스가 안 되고 있잖아요. 대면 서비스업이. 음식이나 숙박이나 항공이나 레저나 공연이나 스포츠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거의 반토막 난 상태고요. 이게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그러면 자영업자들 지금 계속 버틸까요? 사실 1년만 지속되는 게 아니라 2019년, 사실 2018년도 어려웠어요. 그러면 자영업자는 내내 어려웠다고 계속 줄폐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 수밖에 버는 게 없으니까 말입니다. 버는 게. 그 정도로 상황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데다가요. 여러분 고용률까지 줄어들어요. 고용률까지. 신규 취업자가 왕창 줄어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격적일 정도예요. 충격적일 정도. 10월에 42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10월에. 여기다가 4월에 47만 명. 이거 보세요. 39만 명, 35만 명, 27만 명, 39만 명, 42만 명. 신규 취업자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사실은 여러분 그만큼 가계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가계소득이 줄어들면 쓸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는 노인 알바가 포함이 안 돼 있는 수치예요. 노인 알바 때문에 이 수치가 신규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만약에 노인 알바가 보통 한 달에 20만 명에 30만 명, 40만 명까지 넣으니까 그렇게 되면 50만 명에 70만 명까지 한 달에 쭉쭉 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기에다 또 빠진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시휴직자는 빠져 있어요. 일시휴직자는 취업자로 들어가거든요. 취업자로. 그런데 지금 현재 일시휴직자가 보면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1년 전보다는 61.6%가 급증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규 취업자 줄어들고 그야말로 그 말했던 거 있잖아요. 노인 알바 억지로 늘린 거 그거
소득 굉장히 적어요. 여기에다가 일시휴직자 폭증하고 이러면 가계소득이 늘어날까요? 당연히 가계소득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계소득이 떨어지면 가계소득이 떨어지는 만큼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체로 보면 가계소득 중에 근로소득이 마이너스 1.1%입니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입니다. 일해서 번 돈도 떨어졌고 전체가 말입니다. 게다가 사업을 해서 번 돈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쓸 돈이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심각해지는 겁니다. 특히 1분위, 2분위 보세요. 1분위, 2분위는요. 근로소득도 10.7%나 떨어졌고요. 1분위가 사업소득도 마이너스 8.1%나 떨어졌습니다. 2분위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은 8.4% 떨어졌습니다. 사업소득은 2.8% 늘어났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3분위로 가면요. 사업소득이 또 떨어져요. 사업소득이. 4분위도 사업소득이 떨어지고요. 사업소득이 떨어진다는 건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 반증들이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면 그만큼 돈을 덜 쓰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만큼 우리 경제에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영업자, 소상공인, 임시직, 일용직, 청년, 여성까지 전부 다 지금 계속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버틸 힘이 있을까요? 경제 규모가 안 쪼그라들까요? 지금의 삼중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가 총체적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때보다가 경제는 난국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폭증을 하고 이게 잡히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경제에는요 이게 단순한 충격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경고했던 것처럼 대붕괴라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지금 맞을 수도 있어요.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차 경제 충격파 경고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2차 경제 충격파 경고한다 이 정도 이야기했을 정도면 한국경제연구원이나 현대경제연구원이네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추정을 했네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 굉장히 난국에 있어요. 자영업자들이고 중소기업이고 중견기업이고 심지어 대기업까지도 심상치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요. 착시 때문에 뭐 통계 착시가 지금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좋은 수치만 뽑아내서 착시를 많이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통계청에는 고용 착시를 만들어놨죠. 뭐 정책에서도 착시가 나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통계청에서 주로 많이 착시를 만들어놨지만 근데 이 착시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책을 세울 때는 기존 반석 위에다가 정책을 틀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현장에 다 먹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착시 때문에 결국은 좋은 지표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다가 정책을 세우면요.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현장의 정책은 안 먹히긴 안 먹힐 대로 안 먹혀요. 지금 부동산처럼 말입니다. 그런 일이 경제 전반에 확산될까 두렵습니다. 결국 통계 착시는요. 저는 회계 착시까지 좀 더 나아가서는 회계 왜곡까지 불러오지 않겠느냐. 회계 왜곡은요. 우리 경제의 대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황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